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종시 정가를 돌아보는 KTN 세종 정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전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신혜입니다. 세종 정가 소식 정말 후끈 달아오고 네.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고, 네. 세종시에 이렇게 국가의 동량들이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세종이 뭐 정부의 모든 중요 기관들이 다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네. 몰라도 세종에 정말 선량한 양심을 가진 보수 우파 네. 일꾼들이 야. 한 15명이나 돼요. 어머, 그래요? 이번 15분이 네. 가보를 통틀어서 네. 15분이 출마를 하겠다고 네. 직간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쪽이. 저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봐요. 아,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을지구 같은 경우는 10명이 넘었고요. 네, 갑도 벌써 4명입니다. 을이 조금 더 네.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가요? 이제 그게 이제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정말 그 최민호 시장이 네. 이게 보수적인 지역에서 먼저 이렇게 표가 네. 한 10%가 뛰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때 전통 이렇게 도농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 훨씬 보수적이구나. 그래서 조치원을 비롯해서 세동 북부권이 한 7만 명이 되거든요. 네. 이 표심을 노리고 다들 을로 모여드는 게 아닌가. 네. 지금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네, 있었던 네. 지방선거의 결과랑 상당히 유사할 확률이 예.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충청권 민심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해보니까 결코 민주당이 세에 밀리지 않는 것이 이 충청도의 표심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충청도인인데 충청도인은 이제 거의 충청도인들이 거의 정확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부터 네. 중원의 대전은요. 중원의 바람이 전국을 주도한다는 말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캐스팅 보트를 딱 쥐고 흔들었던 분이 바로 김종필. 여러분 잘 아시는 김종필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선진당 이어지는 이 계보 속에 안철수가 딱 끼어들어서 네. 잡아먹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결국 이 충청권의 표심이 네. 전국의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에서 네.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세종시장을 다 우리 먹었잖아요. 지금 네. 먹었잖아요. 이런 때가 그것도 어디 있습니까? 부정선거라는 악재 속에서 네. 먹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부정선거는 지난번에 100%를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 네. 이번 22대 총선에는 한 20% 정도밖에 부정선거를 못해요. 네. 왜? 감시의 눈과 네. 의심의 눈초리가 훨씬 더 많아졌고 네. 심지어는 공영방송에서도 드디어 부정선거 문제를 네, 하나씩 다루기 지금 시작하죠. 다루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할 수 없는 네. 그런 지경에까지 갔기 때문에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공병호 박사님이 제시한 프로그램을 보면 10% 이상을 이기는 곳엔 손을 안 댔다는 말을 해요. 어쨌든 예, 예. 찾아보면서. 근데 충청권이 10% 이상을 나는 넘는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진짜 지금도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네. 해보시면요. 충청의 표심은 확실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뭐요? 그래도 나라가 우선이지 하는 이런 사고가 어른들에게 깔려 있어요. 이제 젊은이들은 약간 세대를 달리하고 어른 세대에 대해서 경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까 저걸까 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도 나이를 먹으면 아버지 네. 세대의 마음들을 이해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네. 더더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30대 40대 중반까지는 이해찬 세대입니다. 네. 그들은 전교조가 극성을 발할 저희 때 세대죠. 네. 그들이 81년생제가. 어떻게 보면 세뇌를 당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20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예 중국도 싫어하고요.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물어보니까 70%가 중국이래요. 20대 애들이. 네, 지금은 네. 너무 반중이 많고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일어나고 뭘 어떻게 보면 중국 굴기, 예, 그리고 뭐 실크로드 1대1로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이 일어날 때니까 얼마나 그때 중국 붐이 불었느냐면 제2 외국어를 중국어로 해야 될 정도로 중국 네. 붐이 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두부공정이라고 1억 채의 아파트가 있는데 다 부실공사예요. 들어가질 않아요. 1억 채가 아파트가 지금 비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살면 얼마입니까? 3억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어렵죠.
흥다 그룹을 비롯해서 모든 그룹들이 지금 부실 기업이죠. 모든 대기업들을 다 내쫓았죠. 이제 다시 외자를 유치하려 그래도 이럽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중국이 네, 제대로 안 중국에서 하는 게 안 된 하는 거네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국제 정세이지 않습니까? 대만을 침공하는데 어떤 식으로 침공할 것이냐? 정말 전면전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이번도 대만도 선거가 있어요. 네.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 개입을 할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진핑이가 무리수를 들 거라고 봅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모든 독재 지도자가 그랬던 거 끌려 내려오면 비참한 말로를 보잖아요. 네. 잘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3년임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가 만약에 이번에 미끄러져 버리면요. 끝나버립니다. 그의 일가족이 매장당합니다. 중국을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번 총선은 정말 이 중원의 바람, 중원의 바람을 가지고 연결이 또 되는군요. 중원의 바람을 가지고 네. 원래 이제 조금 이제 이건 이제 번외 얘기인데요. 네, 원래 번외가 좀 번외 얘기인데 대륙에 한국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네, 들었어요. 산동성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심양 그리고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옛날 고구려와 부여 백제 그러니까 북부여죠. 남부여가 백제라면 북부여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심양까지 연결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유민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중국의 지명대로 그대로 썼다는 말이 있어요. 네. 예. 아, 그 그런 얘기가 증거가 뭐냐면 백제가 거의 30대 왕을 지났는데 네. 왕의 무덤이 발견된 게 서너 개밖에 없어요. 그럼 대부분의 백제 왕들의 무덤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중국 대륙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세종 씨랑 또 이제 중국까지 역사를 또 그래서 이제 살펴봤네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중국과는 오랜 세월 국경을 마주하면서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처럼 어르렁거렸는데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문화밖에 없습니다. 문화밖에 네. 없기 때문에 중원. 그래서 이 충청도를 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곳을 중원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북경의 중심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이 충청도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원이라는 여겨지는군요. 말을 씁니다. 호남이란 말도 그렇게 써요. 호남이란 말을 왜 호남이냐? 호수 남쪽에 있다는 뜻인데 아, 네. 이 충청도 밑에 호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나오냐? 중국에서 따온 거라는 거죠. 그렇게 따왔군요. 아우. 호남이라는 말도. 그래서 호남이 어디냐? 중국에서 봤을 때 호남은 어디냐? 한가강 밑에. 뭐. 예. 우리 총선인데 홍콩 쪽. 무슨 중국 얘기까지 그래서 하셨는데. 이 네. 중원의 바람, 네. 중원의 이 표심, 네. 이 중원의 표심이 만약에 국민의힘 당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면 다음 대권 주자도 네. 이 충청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조심스러운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는 이제 천안에 어쨌든 천안 주민이었기 때문에 이 요즘에 전 뭘 보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민주당 사람들이 저한테 5명이 후보 나왔습니다 하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충청에서 계속 저한테 문자가 와요. 선거 저도 문자.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민주당에서 벌써 자기네들 표로 안 되는 거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 지금 명부를 가졌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0.1초 만에 전 지워버려요. 그 사람 이름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은요, 민주당이 아무리 돈 내서 문자 보내도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들이 그만큼 어려운 선거라고 어렵죠. 됐다는 것은 충청권에 저희에게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세종 을지구는 강준현 의원이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지난 4년 동안 강준현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민주당 의원이요. 존재감이 없어요. 한 게 없다는 거죠. 네. 저기서 그리고 누구시죠? 오른쪽, 왼쪽에 왼쪽, 저분이 이제 또 홍성국 왼쪽 위. 의원이 이제 둘 다 민주당 의원이군요, 미래에셋 지금 현재. 대표를 하시다가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는데 이번에 출마를 안 한다고 네, 이제 젊은 얼굴로 바꿨네요. 저기 공식 선언을 해버렸어요. 민주당도 예. 좀 그래서 변화를 이제 하려고 남쪽에는 이제 뭐 성선재 뉴욕 변호사 그리고 유재하 현 갑지구당 위원장 네. 그리고 송동섭 전 시의원 출마했던 분 네. 또 뭐 또 한 분이 이제 또
워킹맘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한 분인데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을지구는 아시다시피 뭐 이준배 경제부시장 출신 네. 그리고 조관식 박사님 그리고 송하영 현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오성경 의원님 네. 뭐 여러분들이 나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제 지난한 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산들이에요. 네. 우리의 네. 자산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후보가 압축이 되면 합쳐야 네, 돼요. 맞습니다. 어떤 응원해 주셔야 경우도 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나 네. 우리끼리의 내부 총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난 시장님 경선 때도 결과적으로 경선 불복을 해서 총질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심지어 고발 고소사태까지 나중에 벌어져서 불미로운 사건이 생겼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멋진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선당후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은 뭐예요? 선민후사. 네, 국민 생각해야 돼. 이 말을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으로서 선당후사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끼리 싸워서 어부지리로 적이 이롭게 된다면 그야말로 가장 큰 역적이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저도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강남구청장 선거가 지난번 그랬거든요. 네네네. 우리 당연히 보수가 되는 지역에서 정말 치열한 정도가 아니라 고소고발전이 난타가 네네. 일어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때 가장 웃는 게 민주당 전직 구청장입니다. 강남구가 민주당 구청장이 또 될 뻔했어요. 그거를 그 싸움을 저는 말리러요. 수도 없이 거길 그분들을 다 뭐 하여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말씀하신 세종시도 갑 4-5분 또 을 10분 한 분으로 모아지면 이제는 승복하고 도와주시고 또 그 후보가 된 분은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모두의 나보다 다 뛰어난 분들을 내가 제치고 된 것에 대한 그 역할을 다 하셔야 되니까 끌어안고 아니 뭐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보다 네. 다 뛰어나셔요. 제가 네. 그래서 제 출판 기념회 때도 네. 다 등단을 시켰습니다. 네. 오신 분들은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이 중요한 것 훨씬 더 같습니다. 이분들이 훌륭하시고 뛰어나시지만 네. 우리가 보수끼리도 재밌게 네. 이렇게 경선을 통해서 네. 에스컬레이터 효과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맞습니다. 것처럼 여러분 이 선거가 네.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팀이 된다면 세종시 두석 우리 두석. 빨갛게 우리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종 정가 소식 김재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